다음에 우리 여기도 한번 열어보면 여기 장난감. 우와! 사실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야. 이렇게 아이들과 놀이 치료를 하는 곳이거든. 가족의 갈등이 많은 아이들은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 토끼 인형 세트를 정말 좋아해. 인형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선생님이 뭐 엄마 하세요. 나는 누구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그 가족의 무의식적인 다이나믹이 이 놀이에 다 묻어 있어. 원장님도 혹시 놀이들 다 직접 하실 수 아세요? 그쵸.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제가 놀이 규칙도 모르고 이제 어설프게 하면은 애들이 바로 알아요. 애들 앞에서는 대충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분석 놀이 치료라고 하시는데 일반 놀이 치료랑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면 이제 놀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뭔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을까? 부모님 마음 한편에 만약에 이런 질문이 좀 남으신다면은 이거는 치료가 잘못되고 있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놀이 치료 안에도 서로 다른 접근과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놀이실, 같은 장난감, 같은 아이를 두고도 어떤 치료는 아이의 행동의 변화를 먼저 보고 어떤 치료는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마음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이 차이는 치료자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요. 정신분석적인 놀이치료는 일단 아이가 때를 쓰지 않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유치원 안 가겠다고 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행동 교정이나 증상 완화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아직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구조로 남아 있는지를 다룹니다. 아이의 내면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단단하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바꾸는 치료인 거죠.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장면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치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장난감을 던지고 통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때 보통은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장난감은 던지면 안 돼. 여기서는 안전하게 놀아야 해. 이 접근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험이 있거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행동 개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소아의 정신분석적 치료에서는 다소 아이가 좀 공격적이더라도 아주 심각한 안전의 위협 상황이 아니라면 이 장면을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는 아이의 이 행동을 지금 바로 잡아야 할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 말로 표현되지 못한 상태의 신호로 볼 것인지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말들은 이미 집과 학교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안 돼. 그만해. 왜 또 그래. 그래서 저는 행동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 이전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로 옮깁니다. 지금은 뭔가 마음 안에 크게 불편한 게 있어서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 이 말의 목적은 아이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너의 상태가 나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저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과 비운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 아이는 아직 생각으로 처리되지 못한 상태를 행동으로 배출하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치료자는 이걸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관계 안에서 잠시 함께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경험이 아이에게는 내가 문제 있는 애가 아니구나, 내 안에는 아직 말이 안 된 상태가 있구나를 이 감각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치료 시간 내내 울고 치료자를 완전히 거부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장면에서는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 그만 울자. 뭐 하고 싶어?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자. 이 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개입이기도 하고, 하지만 정신분석과 위니콧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아이에게는 이런 경험으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 내가 괜찮은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선생님은 내가 괜찮은 상태만 받아주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아이가 울고 있는 동안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치료자에게는 상당히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분노 발작을 하거나 심하게 때를 쓸 때, 통제가 어려울 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얘를 지금 안 보고 싶다. 내 아이지만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아이 낳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 생각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 혼자 아이의 상태를 더는 견디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함께 좀 다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어 저한테 화를 내셨을 때 아이가 우는 건 치료 과정입니다. 아이가 울면서 감정 표현을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라고만 설명을 하면 부모님 마음에 잘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아이는 울음을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견디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설명해드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당장 진정시키지 못하셔도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견디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치료자에게는 때로는 아이 마음을 너무 빨리 막 설명해주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네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너 억울하구나. 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정신분석가 피터 포나기가 말한 정신화, 즉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 연결 능력이 취약한 아이일수록 이런 설명은 오히려 아이의 생각할 공간을 닫아버려요. 피터 포나기는 not knowing stance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치료자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미 안다고 확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느낌이야? 이 질문은 아이를 모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치료자가 아이의 마음을 단정하지 않음으로써 아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쭉 쌓이면서 아이의 행동은 조금씩 말이 될 준비를 합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치료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 기술, 택틱이 아니고 치료자와 아이가 치료 시간에 경험하는 이 치료 관계가 아이의 마음 내면에 어떤 구조로 남느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의 정신분석적 치료는 잘 놀아주는 치료가 아니라 아이의 무의식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숙련된 개입입니다. 아이에게 남는 건 그날 선생님과 재밌게 놀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다뤄졌는가입니다. 치료자와의 아이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 안에 오래 남는 마음의 구조가 안정되고 단단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소아의 정신분석적 치료는 다른 치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깊이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 치료는 성인 치료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5살 아이가 1년 치료를 받으면 인생의 20%를 치료자와 함께 보낸 거겠죠? 30살이 20%를 채우려면 6년이 걸리겠죠. 어릴수록 더더욱 마음의 구조는 덜 굳어있고 변화는 더 깊게 일어납니다. 부모는 증상이 좋아졌는지를 보시지만 저는 아이가 스스로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게 되었는지 봅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치료자만 느끼는 조용한 벅참입니다. 집에서는 치료실처럼 기다려주지 못하는 순간이 훨씬 많죠. 그건 부모의 실패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입니다. 다음에 아이가 또 통제가 어려워질 때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 문장 하나만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내 아이의 행동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매번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부모의 말투가 달라지고 아이의 경험도 달라집니다. 이 작은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누적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직접 만나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